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2025년 열릴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8호선 의정부 연장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죠. 서부권에 비해 열악한 동부권역의 철도 교통망을 구축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미래 철도망 구상안에 대한 밑그림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의정부 동부권역에 있는 미니 신도시 고산지구. 지난해 기준 고산지구를 포함한 동부권 인구는 13만여 명입니다. 앞으로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인구는 3만 명 이상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철 등 철도교통 여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1호선과 경전철 등이 모두 서부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부권의 버스와 지하철 환승 비율은 65.3%로 16.7%인 서부권에 비해 매우 높고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서부권에서 출발할 때보다 동부권이 22분 더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 시민과 교통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8호선 연장과 경전철 순환선 등 미래 철도망 구상안을 공유하고 최적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어떤 철도망을 구상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착공을 하는 단계까지 한 20여 년 걸쳐가는 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얼만큼 그 사안에 대해서 다수의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호선 연장의 최저간으로는 남양주 별내 별가람역에서 고산 밀락을 거쳐 어룡역을 통과해 의정부역까지 가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GTX 신호선과 1호선, 경전철에서 환승할 수 있고 인구 밀집 지역을 경유해 수요가 많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순환선은 발곡과 장암, 법조타운을 지나 탑석으로 가는 노선이 최적으로 검토됐습니다. 약 6km를 연장하는 최단 순환 노선으로 사업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교통망이 구축되면 밀락 고산지구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도망 확충을 통해 의정부시 균형 발전 및 미래 성장 견인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동부 지역의 신규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기반 시설 마련을 통해 교통 혼잡 적기 해소가 특히나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경기도에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방안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내년 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고시하는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GTX-G 포천유치추진위원회가 지난 23일 포천 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시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는데요. 추진위원회는 관내 기업인과 시민대표, 기관 단체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GTX-G 노선은 포천 송우에서 동의정부를 거쳐 구리와 노년, 사당, 인천 숭일을 잇는 84.7km 길이의 광역 급행철도인데요. 노선이 완성되면 포천에서 강남 노년역까지 25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GTX-G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한편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시청사 전기차 충전소에 열화상 CCTV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열화상 CCTV는 24시간 전기차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발열 상태를 감지해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경고하는 기능을 갖췄는데요. 양주시는 시청사가 민원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열화상 CCTV는 시청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됐으며 양주시는 앞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을 관통하는 경인전철의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상철도 중 철도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오는 26일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을 구체화해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025년부터 기본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사업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합니다. 이번 제안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되고 인천역부터 온수역까지 22.63km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계역까지 14k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조 6천억 원으로 철도 지하화에 약 3조 4천억 원, 상부 부지 개발에 약 3조 2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1월 중 국토부와 연구진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 사업 구상에 대한 발표와 평가를 한 뒤 12월에 이루어질 선도사업 선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반드시 선도사업에 포함돼서 그동안 경인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절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환경적인 문제 등등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인선 지하화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인 1,500원으로 인천 섬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인천 시민은 왕복 버스 요금만으로도 인천에서 백령도를 왕복하는 배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 여객선 비용을 지원하는 인천아이 바다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천은 도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백령도 편도 운임 기준 75,900원의 요금이 소요됩니다. 인천 시민은 지난 2017년부터 80%의 요금 할인을 적용받아 현재 19,800원의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편도 요금인 1,500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습니다. 타 시도민들도 기존 50%에 가까운 혜택을 받아 48,800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70%의 혜택이 지원돼 26,760원만 내면 가능합니다. 대상 여객선은 인천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14개 항로 16석이며 인천에서 경기도 안산시 풍도로 가는 항로는 제외됩니다. 시는 내년부터 인천 모든 섬의 여객선 요금이 인하되면 연간 60만 명 수준인 여객선 이용객 수가 6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80억 원가량이 투입됐던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은 220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여객선 운임 할인과 별도로 출산 부부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기존 인천 아이패스 환급을 포함해 첫째 아이 출생 시 50%, 둘째 아이 출생부터는 70%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갖고 교통 편익 증진과 또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는 서울 여의도와 인천 덕적도를 연결하는 아라뱃길 르네상스도 취항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이를 통해 아라뱃길은 물론 인천 섬 지역에 대한 활기도 함께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거점섬 개발과 드론을 활용한 선물류 배송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지원 정책과 함께 섬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에도 나선 인천시. 이번 정책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지난 23일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만났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대남 방송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김도지사는 마을 가구의 방음창 설치와 건강검진 차량 투입, 주민 쉼터 마련 등을 즉각 지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제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지사가 파주시야에 상주하면서 그 특사능력과 함께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파주, 김포, 연천을 지금 위험지구로 제가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이 되면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불법한 행위로서 저희가 이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겠고요. 인천시가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동인천역 주변은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으나 도시 변화와 함께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지구로 탈바꿈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중동구 통합에 맞춰 경인전철로 단절됐던 남북 광장을 연결하고 상부에 입체 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며 사업비 약 5,120억 원을 투입해 1,279가구, 2,531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6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어온 해양 쓰레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플라스틱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통계 시스템을 보면 전국의 해양 쓰레기 13만 1,931톤 중 한강 항구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7,500톤에 이르고 있는데요. 한강 하구를 통해 쓰레기가 흘러오면서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도 지난 2020년 2,991톤에서 2021년 7,378톤, 2022년 7,788톤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라는 건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강화도 염화강에 있는 덜이미 포구에서 4회에 걸쳐 인양한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에서 플라스틱류가 99.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성분별로 폴리프로필렌이 55.2%였고 폴리에틸렌도 43.4%에 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안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미래도시 재창조를 위한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본방침안에는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 기준과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 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국민 경제부담과 생활 물가 안정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산업용 전기 고객은 약 44만 호로 전체 한전 고객의 1.7% 수준이지만 전체 전력량의 53.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는 23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무정차하지 않도록 버스 정보 시스템으로 버스 종료소 체류 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 서행 운행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분친절 행위 대책으로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업체와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